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뭐 계약갱신 청구권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증금, 차임 증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다고요? 네. 네. 이제 갱신 요구권 이런 네. 제도가 원래는 상가점포에만 있었는데 주택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그 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외 사유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다투고 네. 또 기간.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할 때 얼마 정도 올려줘야 되느냐 또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느냐 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주택 부분 그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는데 또 이게 다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렇더라고. 기간부터 해서 상가 임대차에 비해서는 주택 임대차가 훨씬 간단하죠. 네.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는 기간도 일단 길고요. 10년 갱신 요구권이니까 몇 번을 갱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 또 그 와중에 또 묵시적 갱신도 끼어들면 어떻게 올려야 될지가 더 복잡해지고. 와, 복잡해지죠. 근데 주택 임대차는 단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그 올릴 때 뭐 얼마 정도 올려주느냐, 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니까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요 제도가 2020년 7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죠. 네. 2년 전에 이제 도입됐고요. 법 개정 전에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면, 우리가 2년 살다가, 그 뒤에 이제 연장하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이제 임차인이 권리가 없었죠. 그렇죠. 임대인 마음이었죠. 그렇죠. 그 돈을, 요구하는 돈을 올려주지 못하면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그 주거 안정성,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취약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도입했죠. 도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계약은 연장은 한번 했는데 보통 하면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했는데 돈, 보증금, 차임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갱신 요구권 이런 부분은 상가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갱신할 때 차임을 항상 인상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근데 원래 이제 상가임대차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거를 그 주택임대차도 본을 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할 수 있는 폭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하고 있냐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7조가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 차임 증감 청구권 기억나세요? 옛날 공부했던 거. 들어는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외웠죠.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은 그 계약 기간 도중에 상황이 현저히 변화해 가지고 차임을 올려달라 내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계약이 끝날 때 갱신할 때 어느 정도 올리느냐라고 하는 그 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차임을 어느 정도 올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것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을 결국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차임 증감 청구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결론적으로 이제 적절치 않으면 이제 경제사정이라는 게 좀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르면 오른 대로 올리고 또 내리면 내린 대로 내리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을 정하고요. 다만 증액 청구. 올릴 때는 이제 그 제한 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올릴 때는. 그래서 그거를 5%로 법에는 제한하고 있어요. 내리는 건 막 내려도 되고. 그렇죠. 내리는 거는 올리는 거는 제한이 없고 올리는 건 5%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직은 그 내린다는 게 조금 낯설긴 한데요.
자꾸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렇죠. 내리는 게 낯설긴 한데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해 주세요. 다만 그 저기 차임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내 돈 얼마 돌려주세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근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또. 근데 그때는 또 갱신 요구권이 없었던 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두 분 간에 합의해서 시세가 좀 내렸으니까 보증금 얼마 돌려드리고 연장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항상 올라가는 것만 주로 봤죠. 그렇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그냥. 예.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지만 올릴 때는 5% 범위 안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간단하죠? 이거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이거 때문에 분쟁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임대인이 이제 거기에 우리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또 달라서 그래도 그 서로 이제 협상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내고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걸 좀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 나중에 재판까지 해서 뭐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맞춰주는 편이죠.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 이제 보통은 뭐 보증금 정부 보증금만 있고 정부 월세만 있고 이러면은 5% 계산이라는 게 조금 단순하죠. 네. 하나만 올리면. 그렇게 하나만 조정하면 되니까. 근데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은 그 5% 범위 내라는 것은 보증금도 5%로 올릴 수 있고 월세도 5%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는 퍼센티지를 5%보다 더 조정하고. 더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보증금이 그대로 있으면은 월세 폭은 더 50%보다는 더 올려야지 5%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법에서는 월 차임을 전환하는 그 율이라 그래서 그 룰이 규정돼 있거든요. 전환율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월세 전환하면서 뭐 10%로 올려달라, 보증금 대신에 10%로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 법에 정한 그 이제 룰대로 그렇게 이제 월세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전환율대로 5%다 계산해서 보증금하고 녹여가지고 올릴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뭐 1억에 100만 원이 기존 네, 계약이었는데 그 1억은 그대로 묶어두고 월세는 원래 월세 5%면 5만 원이잖아요. 네. 5만 원이 되는데 네. 5만 원보다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1억이 있으니까. 아. 월세 전환율에 따라서 1억을 전환할 때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 그만큼은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군요.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네.